호치민에서 파리로 가는 에어프랑스 비즈니스석을 탔습니다. 예약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스카이팀 발권했습니다. 인천에서 호치민, 호치민에서 파리,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오는 여정으로 발권했는데요. 호치민까지는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타고 파리 갔다가 암스테르담에서 오는 귀국편은 KLM 타고 왔습니다. 스카이팀 비즈니스석 14만 마일에 발권했고 동행하시는 가족분 표까지 2장, 총 28만 마일 들었습니다. 유럽 여행 간 건데 덕분에 1박으로 호치민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 파리로 가는 AF253편, 현지 시각 16시 45분에 도착하고 총 비행시간은 13시간 25분입니다. 그랩 내려서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은 A카운터에서 했는데요. 비즈니스 체크인은 스카이 프라이어리티 포함 창구가 2개뿐이라 비즈니스지만 대기를 좀 하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이코노미보단 널널하지만요. 체크인 후에 바로 출국장으로 향합니다. 출국 심사 줄이 굉장히 긴데 비즈니스 클래스는 별도의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구석에 마련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거 몰라서 줄을 좀 서 있었어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라운지로 향합니다. 베트남 항공의 로터스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고요. 호치민 공항에는 로터스 라운지가 2개가 있는데 저는 2번 라운지로 갔습니다. 높은 충고에다 전면 창까지 개방감이 제법입니다. 비행기가 보이는 시원한 활주로 뷰 좋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요청하면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쌀국수에 날아 온 김에 쌀국수 한 그릇 했어요. 취향껏 재료 넣고 국물 부으면 완성입니다. 그 밖에 소세지랑 볶음밥 등 이것저것 있고요. 음료 냉장고에는 마실 거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와인들이랑 시리얼, 커피 머신도 있고 빵이랑 과일, 샐러드까지 먹을거리 종류는 제법 많은 편입니다. 이런 거는 맛이 그저 그랬는데 쌀국수는 확실히 맛 괜찮았습니다. 라운지 나와서 이제 탑승하러 갑니다. 제가 타고 갈 에어프랑스 항공기입니다. 스카이 프라이어리티 탑승줄에서 입장하고 베트남 항공 복장에 직원분들께서 대응을 해주십니다. 출입구를 2개 연결해놨는데 비즈니스 승객은 왼쪽으로 들어가네요. 제 자리는 2열입니다. 기종은 777-300, 좌석은 232 배열에 더듬이 등이 달린 구형 비즈니스석입니다. 자리엔 옷걸이랑 담요, 쿠션이 놓여 있습니다. 신형 비즈니스가 아니라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마일리지 털었다는데 위안을 삼았습니다. 신형을 타도 공제 마일리지가 같긴 해서 다음엔 발권을 더 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옆자리가 동행이라 다행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화장실 갈 때마다 눈치 엄청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좌석 좌측엔 화면 조작하는 리모컨과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생수가 있습니다. 오, 물은 에비앙이 제공됩니다. 좌석 길이는 창문 2개 반 정도 쓰는 사이즈로 널찍합니다. 180에 거의 근접한 제가 발 뻗어도 많이 남는 길이. 레그룸은 널널한데 작은 액정이 많이 아쉽습니다. 쓰레기 봉투도 있고요. 세이프티 카드 괜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분께서 어메니티 파우치를 나눠주십니다. 안에는 양말이랑 안대, 기마개가 있고요. 칫솔이랑 치약, 클라랑스 로션이랑 립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파우치도 그렇고 구성품까지 그렇게 고급진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 하나 더, 슬리퍼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웰컴 드링크로 샴페인과 오렌지 주스 중에 샴페인 마셨습니다. 비즈니스 탈 때마다 샴페인 마셨는데 프랑스 국적기에 프랑스 전통주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조금 새로웠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메뉴판입니다. 식사는 2끼가 제공되는데 이륙 후에 바로 점심을 먹고 스낵을 계속 제공하다가 도착 직전에 간단하게 한 끼 더 주네요. 다음 와인 리스트는 모두 프랑스산만 있습니다. 샴페인이랑 화이트 와인 2종류, 레드 와인 2종류 있습니다. 음료는 탄산수와 주스, 콜라 등이 있고요. 네스카페와 일리커피도 있습니다. 이륙 전에 첫 식사 메인 요리를 골라야 되는데 안심 스테이크, 베트남식 돼지고기 요리, 연어구이, 채식 중에 저는 연어로 선택했습니다. 기내 안전방송이 나오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합니다. 요거 좀 멋있었는데요. 프랑스 역사와 문화가 녹아들어간 영상이라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K-팝 아이돌 분들이 노래 부르다가 올해부터는 답 없는 무슨 버추얼 휴먼 어쩌고로 바뀐 어느 항공사가 떠올랐는데요. 국적기 클래스가 상당히 비교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에펠탑을 보여주면서 멋있게 끝납니다. 드디어 이륙을 합니다. 찍은 김에 이륙 영상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13시간 30분의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치민에서도 꽤나 오래 걸리네요. 벨트 사인이 풀리고 나서 들른 화장실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화장실이라고 특별할 건 없고 사이즈가 크지도 않습니다. 가글이랑 클라랑스 로션 정도 있네요. 자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좌석 조작은 눕히거나 세우거나 2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버튼들이 세월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적당히 눕히면 이런 느낌이고 최대한 눕히면 이렇게 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발받침과 의자가 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눕혀도 풀플랫이 아니고 살짝 기울여져 있습니다. 저는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따가 자려고 누웠을 때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좌석 가운데에는 콘센트랑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근데 살펴볼수록 청소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좌석이 너무 더러워요. 여기도 제껴보면 언제 닦았는지 모를 정도로 더럽습니다. 이제 곧 밥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식사는 이륙하자마자 바로 준비되는데요. 먼저 따뜻한 물수건부터 주십니다. 그리고 에피타이저와 스낵을 내주시면서 식사가 시작됩니다. 샴페인도 한 잔 받았고요. 왜 비행기만 타면 이 샴페인 기포자를 찍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이날도 찍어봤습니다. 치즈 올라간 토마토 조합, 그리고 이건 짭짤한 치즈 스낵인데 샴페인 안주로 괜찮았습니다. 테이블보를 깔아주신
다음에 바로 세팅된 접시째로 요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추를 승무원분께서 직접 뿌려주세요. 빵은 두 종류인데 바게트로 받았고 식사와 곁들일 와인도 샴페인으로 골랐습니다. 고세 엑설렁스 브리, 사실 잘 모릅니다. 왼쪽부터 방금 받은 빵이랑 이즈니 버터, 가운데 고기 산적 같은 구이랑 오른쪽엔 가리비 구이, 왼쪽 위에는 샐러드랑 발사믹 오일입니다. 예쁘게 내주신 커트러리 포장을 풀어봤는데 식기가 크리스토플입니다. 은식기까진 아니지만 다시 한번 프랑스 국적기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금이랑 후추는 제품으로도 제공돼서 곁들여 먹으면 됩니다. 먼저 샐러드부터 뭐 별맛 없는 쿨맛입니다. 그리고 이즈니 버터랑 바게트빵, 이것도 아는 맛인데 배 채울 겸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요 소고기 구이는 살짝 그닥이었는데 그나마 야채들이랑 먹으니까 먹을만 했어요. 오른쪽에 탱글한 가리비 간자 요리는 술안주로 괜찮았습니다. 브로콜리도 평소엔 거의 안 먹는데 아까워서 먹어봤어요. 식사 양이 적을 것 같아서 빵을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버터가 맛있어서 잘 들어가네요. 다음은 메인 요리인 연어구이입니다. 연어 맛있었어요. 같이 내어주신 소스랑도 잘 어울렸습니다. 옆에 감자도 괜찮았는데 먹다 보니까 둘 다 간이 좀 슴슴한 것 같아서 소금 쳐서 먹었습니다. 호박은 좀 별로였고 아스파라거스는 곁들이기 괜찮았습니다. 싹싹 비었고요. 이제 디저트입니다. 먼저 치즈를 3종류 주시는데 남은 빵이랑 좀 먹어봤어요. 치즈 맛을 모르는 저한테는 좀 고난이도였습니다. 3개 중에 2개나 냄새가 고약한데 술안주로 먹으려고 해도 잘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로 케이크, 음료로 커피 받았습니다. 달달한 초코 케이크, 커피랑 잘 어울렸어요. 이건 조금 상큼한 레몬 생강 크림, 별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망고 아몬드 케이크, 아몬드랑 망고의 생소한 조합인데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디저트까지 거의 2시간을 먹었나봐요. 도착 잔여 시간이 11시간으로 확 줄었습니다. AVOD를 조금 살펴보면 영어랑 프랑스어만 지원합니다. 컨텐츠는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액정도 작고 한국어 미지원이라 끄적여만 봤습니다.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8유로부터 30유로까지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속도랑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되는데 10시간 넘게 유튜브도 볼 수 있다 생각하면 30유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하지만 결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급하게 인터넷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한숨 때리고 기내 스낵바에 들렀습니다. 비즈니스 좌석 뒤편 이코노미석 사이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거 정말 개꿀입니다. 스낵들 있고 라면, 탄산음료랑 위스키, 주스랑 물, 페리에 탄산수, 그리고 샴페인이 있습니다. 위스키에 얼음이랑 콜라 넣어서 한 잔 만들었습니다. 과자들은 술안주로 나쁘지 않았고요. 샴페인은 계속 칠링 중인데요. 다들 샴페인만 많이 마셔서 그런지 갈 때마다 병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주로 샴페인만 마셨습니다. 이 셀프바 시스템이 눈치 안 보고 계속 갖다 마실 수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국적기 타면 위스키도 그렇고 4잔 정도 마시면 그때부터는 승무원분들께서 컨디션 체크도 하시고 이래저래 제지를 하십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아무래도 사고 같은 게 날 수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도 한편으론 아쉽거든요. 근데 눈치가 보여서 계속 주문을 못해요. 근데 여기는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도 그냥 알아서 갖다 먹게 했으면 좋겠어요. 술 한잔하고 한숨 때렸더니 이제 도착 예정 시간이 2시간쯤 남았고 두 번째 식사를 주십니다. 메인은 시금치 퀴시, 소스랑 소세지와 함께 내주십니다. 왼쪽에는 디저트 케이크고 위에는 후르츠 칵테일이랑 빵, 그리고 레드와인 받았습니다. 시금치 퀴시는 대학생 때 프랑스 친구가 해준 걸 한번 먹어본 적 있는데 추억도 돋고 반가웠습니다. 시금치가 들어간 부드러운 계란 타르트 요리입니다. 햄도 들어가서 피자 같은 느낌도 있어요. 레드와인 곁들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세지는 그냥 소세지고 빵도 별맛 없는데 요 양송이 스프 맛의 소스가 짭짤해서 빵도 한번 찍어 먹어봤습니다. 디저트로 먹은 케이크는 밑에 딸기잼도 달달하고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후르츠 칵테일 통조림이 생각나는 국물에 절여져 있는데 입가심하기 좋았습니다. 커피랑 물 한잔 하면서 식사 마무리. 두 번째 식사까지 마치니 독일 상공이고 파리까지는 1시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에펠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었던 13시간의 여정도 끝나갑니다. 무사히 랜딩을 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언제나 내리기 아쉽네요. 셔틀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입국 수속도 마쳤습니다. 에어프랑스 항공 비즈니스석을 처음 타봤는데요. 먼저 음식은 깔끔한 식기 세팅에 구색이 맞춰진 코스 요리가 나와서 마치 파인다이닝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맛 자체는 미식의 나라에 걸맞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뭐 괜찮긴 했는데 그렇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셀프바가 특히 좋았습니다. 샴페인을 눈치 안 보고 마음껏 갖다 마실 수 있는 거 정말 좋았어요. 좌석은 제가 구형을 타서 그런 거라 기내 엔터테인먼트랑 지원 언어 그런 부분들은 신형 비즈니스석에는 해당이 없어서 제쳐두고요. 아쉬웠던 점들을 꼽으면 어메니티 키트가 조금 저렴한 느낌, 슬리퍼를 지급 안 해주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행기 청결 상태가 많이 별로였습니다. 자리가 너무 더러워요. 여행으로 들뜬 마음에 급 찬물을 끼얹은 느낌. 청결 문제는 제가 탔던 비행기 기체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단정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에어프랑스 비즈니스 또 탈 거냐 하면 네,
모르겠는데 탈 것 같아요. 에어프랑스 인천 파리 노선은 121 배열의 신형 좌석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좌석 자체도 더 편할 것 같고 기내 엔터테인먼트도 신형에다가 한국어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왕복 가격이 최저가는 300만원 후반대도 있어서 최소 500만원 중반대 시작인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상 발권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적기 말고 에어프랑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